저희 PD가 이준석 의원을 한번 섭외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저희는 안 나오고 한선아 씨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려고 했더니 이게 하루 만에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뭐 내용으로는 뭐 제작진과 친분이 있어서 출연하고 됐다고 하는데 뭐 한선아 씨가 뭐 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뭐 오빠라고도 불렀다가 의원님이라고도 불렀다. 뭐 여기는 한선아 씨가 없으니까 뭐 저희 우리 송지훈 우리 앵커를 무시하는 건가? 그건 아닌데 이제 근데 이제 정치인이 이제 이 채널 출연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아마 비공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채널? 그러니까 한선아 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좀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모시고 한 것 같은데 과연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그쪽 세계에서 이렇게 해야지 정치권에 관여돼서 특정한 정파,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은 안티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한선아 씨가 약간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아는 뭐 그런 분이 하니까 가서 좀 도와준 것 같은데 양쪽 다 조금 좀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코멘트하면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불러주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맞지. 저는 그 연예인들 유튜브에 나가는 건 개인적 친분으로 나갈 수 있으나 뭔가 지금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 말하자면 연예계 쪽에 친분 쪽에 나가서 뭔가를 떠든다는 거 뭐 본인 스스로도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왜 우리 유튜브는 왜 출연 안 해? 이제 이런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서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좀. 그래서 빨리 뉴스 바사삭만 나오고 다른 유튜브는 출연하지 말라고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의 이제 역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긴 봤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평소에 이준석 의원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발언이에요. 이 속내를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 어쨌든 공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도 정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조그만 조언이나 영향력을 끼쳐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뉴스토마토의 보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과 보수파가 아마 무너지고 망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예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손과 발을 담그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분이잖아요. 저는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과감없이 이 얘기 저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배지를 더 달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도 출마해야 될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를 하려면 보수 우파라는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될 거예요. 개혁신당이라는 조그만 정당만 갖고는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보수우파 진영의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보수우파 정권이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그 안에서 큰 정치인으로 선택되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유승민 전 의원이시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박근혜를 배신했잖아.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이 진영 안에서 정치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반면교사 같습니다. 본인은 그냥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 그것 때문에 보수파 정권이 무너졌어. 거기에 당신이 왜 거기에 껴가지고 왜 역할을 했어?
나중에 이런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좀 거리두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여야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진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아주 큰 사안에서 본인이 앞장서 총대를 매게 된다면 그거는 진영에서 쫓겨나는 그렇죠. 아니면 영원히 낙인 찍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에는 동감하고요. 본인도 봐왔잖아요. 따져보면 유승민 전원도 봤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지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부분들을 넘겨주는 게 국민으로는 맞으나 이걸 본인 총대 메고 넘겨주는 순간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본인이 그 낙인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금 현재 정부를 양두구역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개고기를 팔았다. 양머리를 걸고. 그러니까 가짜 보수를 좀 치우고 본인이 다시 진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을 무너뜨릴 생각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뭇거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사삭이 오면 당연히 그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성진이가 가만두겠어요? 끌어내겠지. 그래서 지금은 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능에 가서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소나기를 피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준석 의원 심정은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민주당 내 진영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지금 이 핵심에 있는 주 세력인데 만약에 소영주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면 모르고 정치할 생각이 있는데 비판할 수 있으나 아예 그냥 무너뜨리는 어떤 걸 평가를 한다면 영원히 그 진영에는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장 소장님은 이준석 의원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도 있고. 흡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발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영입할 수도 있고 모셔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거나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108석이 있지만 3석의 개혁신당으로 흡수통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성접대 의혹 검찰이 실체가 없다. 무혐의 결정 내렸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계속 이준석 의원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대표 이제 당 대표 당시에 이제 대표직 내려놓게 된 결정적 계기잖아요. 사실 이 사건이 쫓겨났죠. 그리고 체리따봉이 그 뒤로죠. 그렇죠.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미안한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네, 어쩌라고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일을 했던 라인들이 있어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준석 쫓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의 작당해가지고 실행을 옮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내가 책임질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뭐 사과하라고 그러지? 이제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네, 시켜서 한 일이다. 그렇죠. 거기 주동자가 있어요. 뭐 최고 정점에도 있고 중간 단계에 있고 실행자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지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양이 뭐 1, 2위원장도 지금 당에 없잖아요. 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준석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거는 같은데 그때 쫓겨난 거 우리 보고 사과라고 그러면 이게 뭐지?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하겠어요? 본인은 그때 당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안해하지도 않고 어쩌라고? 어떡하지? 거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억울하게 쫓겨났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를 씌워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대선 승리를 하고 지방선거 승리한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치 도의상도 말이 안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문제 없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니 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당에서는 좀 입장을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 부분은 그 현 정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대부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체리 따봉으로 잘했어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선도 승리했고 지방선거 승리한 이준석 대표를 따지면 대선에 승리할 때 가장 고마울 사람은 후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밉든 어쨌든 간에 본인을 도와서 대표가 잘 이끌어서 자기를 대통령 만들었으면 보온해줘야죠. 그게 상도덕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살아온 성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시켜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 어떻게든 살아있는 권력과 대척점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는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지금 수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도 다 신세지고 또 필요 없어지면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성품을 보여주는 사안인데 이준석 의원도 굉장히 좀 씁쓸할 거예요. 정치가 참 그 진흙탕은 맞구나.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게 정치라고는 하지만 뭐 연꽃은 아직 못 본 것 같고 진흙탕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여요. 천하람 위원이 어제 이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갈려 나갈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 갈려 나갈 때 이준석 대표가 별난가 싶었는데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랑도 사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별나신 것 같다. 말했잖아요. 성품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황도 상당히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 엿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다 적이고 다 그냥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그냥 쫓아내야 되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남냐? 좋은 얘기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신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부꾼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